높은 업무 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또래 문제, 발달 지연 등으로 인한 아이들의 정서 문제, 입시 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들까지. 이러한 심리 문제는 그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질환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데요. 일상생활이 좀 많이 불편해졌어요. 다른 거 할 때도 계속 생각이 나고 그것만 보여요. 실제 스트레스, 불안 장애 등을 겪는 환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일, 육아, 공부 등으로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한 위로법은 없을까요?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마음 헬스법 지금 소개합니다. 멈출 수 없는 걱정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다는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평소에도 좀 큰 소리를 좀 잘 못 듣긴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뭐 TV 소리나 음악 소리 같은 거는 크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서 소리 많이 좀 줄여서 보는 편이에요. 조금 전 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하게 TV 볼륨을 줄였던 그녀. 아 깜짝아. 약간만 큰 소리가 나도 반응이 큽니다. 제가 소리에 예민해서 깜짝깜짝 놀래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저 때문에 같이 놀랄 때도 있고, 지금 집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조금만 각이 삐뚤어져 있거나 제가 생각한 위치에 없거나 이러면 약간 마음이 좀 불안해요. 게다가 평소 정리정돈은 물론 액자가 살짝 비틀어진 것도 그냥 넘기지 못하는 그녀. 생활용품 정리는 기본이고 냉장고 속 식품도 일렬 종대로 세워야만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그녀 또한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자꾸 밖에 나가면 또 불안해요. 뭔가 불도 안 끈 것 같고. 저도 피곤한데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힘들어요. 과연 그녀는 어떤 상태일까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종합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녀를 도와줄 상담 심리 전문가 개정숙 원장. 그녀의 일상생활을 확인한 전문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제 큰 소리를 듣고 놀란 적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어릴 때 아빠가 술도 좋아하셨고 드시고 와서 취하시면은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셨고 이제 저를 때리는 친구도 되게 많고 엄하셨거든요. 이분은 이제 강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그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가 그게 중첩돼서 지금은 조그만 증상에도 굉장히 심하게 불안하게 되는 그런 불안 증상이 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안장애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녀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도 필요하답니다. 이분이 불안과 강박이 있는 분이니까 MMPI를 통해서 불안, 우울, 그리고 신체화 장애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기가 대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간단한 그림 검사가 있고요. 먼저 개인의 성격, 정서, 적응 수준 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면적 인성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MMPI를 종합해 보면 불안하고 우울해서 밖에 나가기 싫고 불안하고 우울하니까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요. 순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훨씬 더 적어진 거. 이번엔 빗속의 사람을 그리는 검사를 이어갔는데요. 비의 양, 세기 등으로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우산은 방어의 수준을 말하는 건데요. 이 우산이 너무 작아서 내 비를 막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집은 내가 들어가서 숨거나 의지할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아요. 허술하게 지어져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없고 나를 환영하는 불빛 같은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평소 강박에 가까운 행동으로 스스로 힘들었다는 그녀를 위한 전문가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할게요. 제가 아버지라고 하고. 어린 시절에 아빠가 저를 때렸거나 혹은 술을 드시고 왔을 때의 모습이 사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다 사과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할게. 이러한 연습과 상황극은 실제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데요. 아버지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게 되고 그것이 분노로 표현되는 거예요.
녹음 기능을 켜놓고 계속 연습을 해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서 진정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그런 솔루션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정돈이 안 되거나 뭐가 삐뚤게 있으면 너무 불안해지는 것도 어느 날은 이제 책상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놓고 하루를 참아보기. 이렇게 지저분한 집이 어떻게 느껴지냐. 그렇게 해서 남편이 괜찮아. 그러면 그때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며칠 뒤 제작진에게 도착한 영상. 아빠한테 할 말 있어서 편지 좀 잠깐 쓰고 있었어. 전문가의 솔루션을 이어가는 그녀. 제가 어린 시절 기억 때문에 자꾸 아빠한테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니, 상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어지럽히고 견뎌보라고 했잖아. 그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소소하게는 취미 활동 같은 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게 텃밭에다가 상추 한 폭이라도 기르고요. 이렇게 되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자율신경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최근 자연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 농업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김장에 쓰일 겨울 무와 배추가 가득한 이곳은 한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자연과 벗하며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깥놀이 못 하잖아요. 네, 여기 와서 되게 좋아요. 흙과 식물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현대인들과 아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농작물을 직접 체험하면서 흙도 만져보고,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옛날 추억을 되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갖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부터 뽑고요. 배추 뽑으러 갈 거예요. 계절별 다양한 농산물을 직접 수확해 볼 수 있다는 이곳. 요즘은 무 뽑기가 한창입니다. 이거 뭐야? 제철 농산물을 내 손으로 직접 수확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계절의 아름다움까지 배워가는데요. 할머니한테 가서 깍두기 만들어 달라고 말할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이만한 천연 공부방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 여기 자주 오는데 애기들도 재밌게 놀 수 있고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애기한테도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일일 농부 체험 후엔 특별한 만남이 기다립니다. 귀여운 토끼 친구들을 만나 먹이도 주고 교감하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고민들도 잊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그동안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자연 체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농작물 체험도 하면서 좀 힐링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힘들 땐 이런 치유 농법도 좋을 것 같죠? 지치고 힘든 현대인의 삶. 이제부턴 마음 근육을 단단히 키워 여러분 모두 내면까지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